이민년의 검은 호랑이는 물상으로 도전적, 진취적 자신감이 장점이자 성급하고 포악함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호랑이는 어떤 운세를 몰고 내려올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은철학원장 보은도사입니다. 호랑이 하면 강인함과 용맹함 그리고 모험과 명예를 의미하고 때로는 귀신을 부르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합니다. 그럼 호랑이를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찰의 대웅전 위쪽에 있는 산신각 안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산신각 내부에는 보통 할아버지나 마고 할머니가 호랑이를 타고 있는데 이 형상은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일화의 환웅 이야기, 즉 그 옛날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에 국사교과서에는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인간이 되기를 기도하다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지만 곰은 견뎌내어 사람이 되고 환웅과 결혼하여 단군이 탄생했다고 배웠지요. 그래서 2022년에는 호랑이가 굴에 들어가서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오듯이 부패하거나 인내하지 못하면 한 해의 태평성대 운의 산통을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랑이 연도는 상대가 나의 진정성을 모르는 것으로 간주해 홍보, 설득, 이해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즉 하늘과 같이 열린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면 집안이 편안하고 직장이 편안한 한 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민년 일간별 운세를 알아볼까요? 오늘 말씀드릴 일간이란 사주에 태어난 날인 천간을 두고 말하는데요. 이 일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만세력 앱을 다운받아서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신 후 태어난 날의 위쪽에 한자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난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을 줄도 모르겠다. 지금 당장 일간을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본인의 생년월일시를 음력, 양력 구분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글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목일간부터 알아볼까요? 천간 편인 지지로는 비견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이 간목일간은 천간의 첫 번째 글자로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사방천지에서 음의 기운을 뚫고 올라오는 힘을 의미하니 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오행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간목일간이 2022년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면서 확장을 하려는 의지가 참기 어려울 만큼 강해집니다. 와! 영업 실적도 좋지 않은데 눈에 가시 같은 상사는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날이면 날마다 스트레스를 주니 에이 이참에 회사를 때려치워버리고 사업이나 하자 이런 생각이 날이면 날마다 굴뚝같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직장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제발 간섭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하면서 들이대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들락날락하는 해가 될 수 있으니 이럴 때는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소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연애운은 어떻게 흐를까요? 이상하리만큼 이성에게 관심이 가고 실제 연애운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나고 나면 크게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변화를 시키지 말고
기다리심이 좋겠으며,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넓어지고 많은 바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을목일간을 알아볼까요? 현간으로는 정인, 지지로는 겁재운이 형성이 되는 시기인데요. 이 을목일간은 현간 10개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을목일간은 현실적이고 실속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잘 다루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과도 잘 적응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땅을 뚫고 나온 나무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무성해지니 언변도 좋고 처세가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인의 영향으로 문서운을 손에 쥘 수 있으며 면허증이나 국가 자격증 혹은 시험은 물론 계약 등의 강한 의지를 보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겁재의 영향으로 투쟁심이나 경쟁심이 대단하여 남에게 지고 싶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머리 복잡한 일들이 사라지면서 적절한 문서운이나 계약운이 살아나고 내게 힘이 실리는 시기로서 새로운 일을 꿈꾸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고정적 부동산은 안정적이나 유동적인 현금의 흐름은 변화가 크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소비와 지출이 필요한 시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운에서는 색다른 도전을 해보는 이들도 많을 듯한데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새로운 만남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내가 해볼 만한 힘이 생겼다고 무조건 들이대는 것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게 주어진 상황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을목일간에 신명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병화일간을 살펴볼까요? 천간은 현관, 지지는 편인이 들어오는 해인데요. 직업운이 다소 불안정하지만 뭔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며 자기 자신의 개발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서를 손에 쥐거나 시험운이 들어오는 시기이므로 그간 미루었던 자격증 시험이나 그 밖에 특별한 공부를 하는 것도 유리한 한 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서운은 들어오고 있지만 편인으로 문서가 조건을 달고 들어오므로 예상치 못하는 복병을 만나서 골머리가 아플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준비 없는 일에 무리하게 뛰어들면 경험 부족이나 일이 꼬이면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면 오래 끌지 말고 빨리 이해와 양보를 해주는 것이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 대안이 되겠군요. 미혼 남성의 경우에는 이별수가 우려되고 새로운 사람과 인연이 지어져도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연애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상대가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면 정이 듬뿍 들 수 있으므로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정화일간을 알아볼까요? 현관은 정관, 지지는 정인의 기운이 들어오는 해가 되는데요. 재물운이 좋기 때문에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체면, 명예나 무게 잡을 일이 많아지지만 그로 인해서 소비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서를 잡는 투자는 긍정적이고 새로운 공부나 자격증 취득은 유리하게 되고 작품이나 기술에 대한 평가는 좋은 호평을 받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서나 자격증, 임대료, 기술료, 저작권료 등에 관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유통업자는 재고를 남기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요. 요식업자는 소비할 만큼 재료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알뜰하게 한 해 살림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전적인 투자는 불리하며 무리한 투자는 금전적 손실이 예상이 되므로 계획적이고 확실하다 싶을 때에 움직이면 큰 무리는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인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만성 소화불량, 또 수시로 잇단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과로나 스트레스는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는 새로운 활동이나 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기혼 여성은 배우자와 관계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잦은 다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은 주변 동료와 등을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유의하며, 지나치게 나서는 것은 왕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무토일간을 살펴볼까요? 무토일간은 편간은 편재, 지지는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무토는 예상치 못하는 뜻밖의 일을 빈번히 전개시킬 우려가 있는데요. 물론 예상치 못하는 뜻밖의 일이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 욕심이 커지게 되니 주식을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수는 적지 않은 손실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한 방을 노리는 마음이 앞서기도 하지만은 위험을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이사운이나 부동산 계약 등은 유리하게 흐르게 됩니다. 또한 이사를 해도 별 탈이 없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직업운이나 자식운이 다소 불리해지니 고민을 갖게 될 수도 있고, 활동성은 둔화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편간의 편재는 재물의 욕심을 의미하며 특히 사업적으로 돈 욕심을 부리는 시기이며, 실제 예상치 못하는 큰 돈을 손에 쥐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직장인에게는 재테크의 관심 또는 월급 이외의 수당, 성과금 등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요. 지지의 편관은 사업자에겐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업체나 일에 해당이 되며, 직장인에게는 어려운 업무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일의 성취 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성취 시 보장은 승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사업자는 거래처를 더 많이 확보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칠애에 노출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체면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소비 지출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생산 시설 등의 규모 확장보다는 오히려 현상 유지가 더 유리합니다. 기혼 여성은 남편과의 불만족스러운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이로 인해 가정 불화가 이어지게 되므로 적당히 양보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겠네요. 기혼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내조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투자 등 문서 취득 시에 문서의 결함 또는 문서 취득 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 과정에서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하겠습니다. 6번째, 기토일간을 알아볼까요? 기토일간은 천간의 정제와 지지의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실속 있는 투자를 하면 유리한 시기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운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문서운이나 계약운이 좋은 시기이며 직장인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의미하며 금전의 형태도 비교적 안정적이나 무리한 욕심으로 과도한 투자는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자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미혼 남성은 이성에 관한 관심이 생기는 시기이고,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좋은 조건의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시기이거나 결혼운이 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혼 여성은 남편의 사회활동 무대가 좋아지며 애정, 금전 요소에도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는 해입니다.
다만 자녀의 문제로 근심이 생길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로 자칫 잦은 병원 출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기혼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역할에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거나 배우자 문제로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주변 협력업체나 거래업체의 관계 형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나아진 사람들은 나의 체면, 명예를 위해 과도하게 소비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문서 취득 시작은 소규모 문서가 유리하겠으며 배우고 익히는 것도 긍정적이므로 잘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배움에 투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7번째, 경금일간을 알아볼까요? 천간은 식신, 지지의 편재의 운에 해당이 되는데요. 새로운 일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확장이나 욕심은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활동 무대가 먼 곳 출입 등은 바쁜 일상과 큰 돈 융통이 잘 되어 비교적 좋은 상태가 이루어지나 실속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은행의 대출 또는 타인의 차용도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예상치 못하는 재물운이 열리면서 금전적으로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오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기혼자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 관심을 갖다가 그로 인해 망신을 당하거나 가정불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문서의 부딪힘으로 관제구설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송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실속 없는 일에 가담을 하거나 문서로 인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문서 이권 체결 시 꼼꼼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직장인에게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예상이 되나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한다면 승진이나 실속 있는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미혼 여성에게는 애인이 생기기도 하지만 나에게 흡족함을 주기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혼 여성 역시 가정 내 배우자에게 생기는 불만이 부부간의 갈등이나 가정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신금일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천간은 상관, 지지는 경제운에 해당이 되는데요. 새로운 일에 대한 욕구와 확장, 진출에 대한 욕구가 강한 시기입니다. 그로 인한 무리수와 실수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여성은 남녀 관계에서 혹은 배우자 관계에서 시비나 반항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혼 여성은 남편의 새로운 활동 무대가 주어지며 또 남편에게 애도가 발생하는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는 애인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은 인간관계에서 구설 시비가 발생하니 언행에 주의가 필요하며 잦은 스트레스로 인한 이직을 생각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새로운 업무나 좋은 조건이 나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거나 자녀 문제로 신경 쓰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금전이나 활동 무대에는 안정된 생활 환경이 주어지며 성취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체면을 위해 소비나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서 계약, 부동산 취득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자격증 취득이나 새로운 공부에서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자격증 취득이나 공부보다는
단시간에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골치 아픈 일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확장은 조절이 필요한 시기로서 무리하게 세력을 확장했다가 적잖은 손실이 우려되므로 자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9번째로 임수일간을 알아볼까요? 천간은 비견, 지지는 식신운에 해당이 됩니다. 임수일간이 임을 보았다는 것은 군신대자의 운으로 이 시기엔 실속적인 것보다는 내가 나를 낮추며 자기 개발에 힘쓰며 내실을 다지는 것이 현명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나 무리한 확장이나 추진보다는 기존의 것에 내실을 다지는 것이 유리한 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는 먼 출입이나 바쁜 일상의 활동 무대 속에서 2021년보다는 좀 더 나은 편이 되겠습니다. 까다로운 거래 업체나 신경 쓸 일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예상이 되며 경제적 실리는 일에 비해 다소 기대에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월급의 만족보다는 재테크나 성과금에 욕심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업무가 다소 힘겨운 업무가 주어지는 상황도 생기며 성취 과정은 힘겨워도 성취 시에는 명예와 보상이 따르기도 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성취 과정은 힘겨워도 성취 시에 명예적 보상이 따르기도 하겠습니다. 사업자나 직장인들은 관제 구설에 주의를 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이나 재테크 시 무리한 욕심은 금물이며 규모가 작은 부동산 취득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소 공부 방해 요소가 따를 수 있으니 긴 시간이 있어야 하는 자격증 공부보다는 단시간에 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 공부가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개수일간을 알아볼까요? 천간은 겁재, 지지는 상관운을 맡게 되는데요. 새로운 일, 의식주 확장에 가담하고자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만 계획적이기보다 무계획 속에 생기는 상황이므로 실수가 잦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변인들과 마찰, 구설 시비, 특히 직장인들은 상사와의 마찰, 분쟁이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혼 여성은 남편과 다툼이 종종 발생하니 나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필요한 시기이며 자녀는 활동성이 좋아지는 시기이므로 자녀가 있다면 다양한 취미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혼 여성에게는 남편은 새로운 활동 무대가 전개가 되며 이 시기에는 자기 자신의 외모, 즉 성형 등에 관심을 두기도 하며 외모 변화를 위한 소비 지출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업체, 새로운 자리, 새로운 일, 새로운 감투가 생기며 이로 인해서 체면을 위한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격 취득이나 사업에는 다소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인덕 요소가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상황과 모친이 계신다면 자주 찾아뵈어 건강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이민년 일간 중심으로 운세를 알아보았는데요. 정확한 운세는 사주 원국인 8개의 사주팔자의 대운과 세운 그리고 12운성 등으로 자세히 풀어서 살펴봐야 한 해의 운세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간만으로 22년도의 운세를 풀이한 것이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가볍게 참고 정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피웅치길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다라는 것은 더욱더 크게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시고, 주의해라 하는 것은 주의하면서 지혜롭게 잘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들의 힘입니다.